안녕하세요, 헬레네예요.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 입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베스트셀러제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이 아들러 심리학을 대화체로 쉽게 풀었으면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도 미움받을 용기가 출간되었을 당시에 곧바로 읽어봤었는데요. 어렵게 느꼈던 심리학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아들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아들러가 직접 쓴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아봤어요. 먼저 아들러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아들러가 의사가 된 데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심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었고요. 어린 동생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아들에겐 동생이 4명 있었는데요. 동생들을 돌보느라 부모님의 관심이 줄어들자 상실감을 느꼈던 아들러가 나중에 정신분석학 이론을 만드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게 돼요. 세계 3대 심층 심리학자로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아들러를 꼽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아들러 심리학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프로이트가 인간은 성적 동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했던 반면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면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리다는 판단을 하기도 쉽고요. 아들러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짓지 않았어요. 그저 좀 더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과 눈에 띄는 잘못을 하는 사람으로 차이를 두었죠. 아들러는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서로 돕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선 어쩔 수 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이 두 가지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서 조금의 열등감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와 반대로 아들러가 말하는 우월감은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더 많이 실현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죠. 곧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대요. 5살 정도가 되면 인격이 형성되고 자신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유년기에 겪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질문하는 것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과제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행동의 주인이다. 낡은 것이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아들러는 환자들을 상담할 때 먼저 가장 초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기억은 개인의 상황과 관련된 근본적인 견해가 함축되어 있고요. 자서전의 시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들러 시대에도 미해결된 채로 논쟁이 거듭되었는데요. 아들러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해요.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한다는 거죠. 마음은 동력기처럼 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음은 몸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해줘요.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하기 위해 몸의 기능이 활성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독단적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라면 그러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꿈을 꾸는데요. 하루에 3개, 4개 정도 꿀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꿈을 꿔요. 일상적인 꿈을 꾸다가 가끔은 영화 같은 꿈도 꾸고요. 아들러는 꿈과 생활을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해요. 깨어있는 동안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밤에도 똑같은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낮에 어떤 고민이 있었다면 잠을 잘 때 꿈에서도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언가가 남겨진다고 해요. 그건 바로 꿈이 불러일으킨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고 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이 기억나진 않아도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과 용기가 남잖아요. 그런 감정이 남아있으면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아들러는 꿈이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감정은 인생 방식과 일치하게 되고요.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발견해내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은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를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이내 잊어버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아들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이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용기를 갖게 되면 열등감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상황을 개선하려고 힘쓰게 될 거예요. 실제로 아들러는 용기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학창시절 선생님이 아들러의 아버지에게 아들러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구두 제조업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을 때 아들러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몸이 약해서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서 친구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들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바로 용기라고 해요. 책의 뒷부분에 아들러가 해주는 말이 힘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은 성취될 수 있으며 만사가 미리 예정되어 버릴 것이다. 그 후로는 예기치 않았던 기회를 한 번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장래에 기대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연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행운이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는 모두 행운하네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흥미롭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려요. 아들러가 말했듯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맞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또 만나요.